여러분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똑같은 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래프를 봐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이제 여러 가지 외국 문헌도 보고 또 주변에 잘 키우시는 분들 어떤 의견도 듣고 저희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이거를 종합해서 최종안을 이제 정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는 더 이상 우리가 피를 보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파란 그래프가 보이고 빨갛게 올라간 게 보일 겁니다. 이 파란 곡선은 우리 벌이 한창 늘어나는 그런 곡선이에요. 언제나 5월, 6월, 4월, 5월, 6월, 7월 이때가 가장 절정을 많이 있는 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때 산란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막 조금만 손봐주면 먹이만 있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절정적인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 벌이 우리가 언제 떨어지냐?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복더위 때 쭉 산란이 떨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여름에 잠깐 산란 멈췄다가 또 9월달부터 10월달에 벌이 쫙 월동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빨간 곡선은 이게 진드기라고 그랬습니다. 진드기가 언제 9월, 10월, 8월, 9월, 10월 이때 많이 절정을 이루는데 이 곡선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줄여주려고 그러면은 바로 지금 벌을 봄벌이 시작하면서부터 몇 마리 되지 않지만은 이때 바로 벌을 깨우고 나서 봉구가 풀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약을 해서 개체수를 확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곡선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언제 또 약을 하느냐. 계속 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기면 작년과 똑같이 벌이 내성이 생겨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이때 딱 했다면은 언제? 아가씨약꿀을 체밀하고 난 이후에 아가씨약꿀은 보통 5월 말이나 6월달에 여러분들 체밀하십니다. 그죠?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아가씨약꿀을 체밀하고 난 이후에 바로 봉군을 축소를 시키고 정리를 해서 약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약 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3월달부터 해나와서 4, 5, 6월달 아무것도 안 하고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진드기가 극성을 부려서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이때는 약을 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숯벌집을 잘라줘야 됩니다. 숯벌집을 잘라줘서 우리 자연 상태로 없애져 주는 거죠. 또 숯벌집을 만들어서 진드기를 유인을 해서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는 6월달까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숯벌집만 깎아줘도 얼마든지 진드기 개체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말고 6월 말이나 아시아꿀을 떠나서 하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갖다 정시처리라고 합니다. 정시. 정해놓고 시간을 맞춰서 약제를 해줘라. 이것이 안 되면은 아가씨약꿀을 이때 한참 진드기 절정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이때 놓쳐버리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를 완만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꼭 아가씨약꿀을 체밀하고 난 이후에 벌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서 정비를 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정비를 왜 해주느냐? 아니 그때 그냥 해줘도 되는데 천만에요. 아가씨약꿀을 체밀하느라고 얘들이 나가서 완전 전쟁터에 전투하고 한 거 똑같습니다. 이미 죽은 벌 또 지쳐가지고 아주 막 약해진 벌 이런 벌들이 많기 때문에 축소시켜줘야 됩니다. 축소시켜주고 나서 약을 해야지 약발이 잘 받습니다. 그래서 꼭 아가씨약꿀을 체밀하고 난 이후에 약을 두세 번 해줘라. 그러고 나서 멈춤 쉬고 또 밤꿀 뜨고 나서 또 해줘라. 그러고 나서는 이후에 언제 주냐? 10월 말쯤 돼서 나는 월동벌을 다 받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10월 말쯤 아니면 10월 중순 그때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 꼭 참조를 잘 하셔가지고 약제를 해주면 1년에 몇 번 안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제하는 거를 시간을 잘 정리해놓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월 그냥 한 달도 수도 없이 치고 계속 1년 내내 약을 쳤어요. 뚜껑만 열면 약을 치고 뚜껑만 열면 왜? 아이고 저 해남에서 벌 다 죽었다 그러니까 내 재산 다 잃어가 싶어가지고 작년에 22년도에 계속 약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항성이 생겨서 저항성이 생긴 그 진드기가 새끼를 놓는데
그 자식들이 전부 저항성이 있는 진드기를 낳았기 때문에 어떤 약을 해도 듣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꼭 작년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면 우리가 바보입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우리 한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 똑같은 걸 실수한다면 이거는 안 되죠. 그때 치고 나니까 우리가 9월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8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시작해서 9월달 10월달까지 월등부를 확보하잖아요. 이 중간에는 약을 칠 필요 없어요. 월등부를 받아야 되니까. 혹시 약을 치다가 또 뭐 여왕벌이 산란을 중지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약을 안 하죠. 안 하고 월등부를 다 확보하는 이후에 10월 말에 이때 맥을 합니다. 왜? 그때는 우리 산란 중지라고 이미 월등부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11월달부터는 우리 산란 못하게 산란 억제를 시켜서 여왕벌을 가두거나 산란 억제를 하고 춥게 만들어서 산란 억제를 하잖아요. 이때 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유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약제 처리를 바로 정시 처리를 해줘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만약에 이해를 안 가고 의심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우리 하순 강의 때 다시 요거를 보충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바꿔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그래프를 잘 활용하시면은 원래는 여러분들 벌 안 죽이고 잘 여러분들 키우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친환경 약재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산, 옥사산, 다 이 산 종류는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개미산, 옥사산은 이 냄새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꼭 여러분들 하실 때 안전장구를 철저히 하시고요. 방독용 마스크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꼭 약재 처리를 잘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냄새나 맡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독합니다. 우리 흡입을 하게 되면요, 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흡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안전장구를 잘 하고, 특히 개미산 같은 건 우리 피부에 묻게 되면 바로 화상을 입게 되고요. 이게 눈에 띄게 들어가게 되면 실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잘 다루도록 하셔야 됩니다. 뭐 효과는 좋지만은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약재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흘림 처리를 하는 건데 비해피 바로라는 흘림 처리하는 이 약재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해보니까 진드기가 떨어지는 것을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약품으로서 등재를 해놓고 친환경 약재로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옥사산 훈증기입니다. 이건 뭐 여러 해 저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효과가 좋다. 지금 이 시기에 치시면 되고요. 특히 겨울에 아주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친환경 약재 옥사산입니다. 봄벌을 시작해야 될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화분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뭐 작년도 했고 계속 화분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적으로 애벌레들에게 이런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를 줘야지 벌이 건강히 자라고 질병에도 강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화분떡이 벌에게는 엄마 모유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부실하게 된 걸 줬다. 그러면 절대로 성충이 돼서도 건강히 자랄 수가 없겠죠. 수명이 영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유천 단백질, 이 단백질이 92% 이상 되어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이런 비해피라는 영양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제를 해줘야 된다. 본중앙으로 이 아래 전화번호 주시면 좋은 양질의 떡을 여러분들 공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1부, 2부에 이제 강하게 이 진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순에 또 설날 인사도 할 겸해서 하순에 또 약간 좀 바꿔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